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 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이제 들어가면서 자,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지, 자, 이와 관련된 수업을 했고, 자, 오늘부터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어떠한 문법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봐볼게. 자, 일단 과거 시제부터 보면, 자,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자, 이런 시제로 용언의 종결형이라든가 내지는 시간부사어,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등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다. 자,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과 up.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이지. 자, 동사와 형사, 서술격 조사가 붙은 서술어 모두에 붙을 수 있는데, 자, 어간의 하다라고 하는 이 어간의 하 뒤에서는 원래는 아시 와야 될 자리인데, 모음 조화에 따라 아시 와야 될 자리인데, 그때만 아시 여수로 바뀐다. 우리가 이거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불규칙할 때 우리가 한번 점검했었던 부분이었어. 그래서 어간의 하다라는 말이 오거나 아니면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언, 그 하 뒤에는 아시 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수로 바뀐다. 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두고, 시간부사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기도 한다라는데, 뭐 어제나 그날이나 몇 년 전처럼 이렇게 시간부사어가 붙으면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종결형에 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연결형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at과 ot이라고 하는 이 실현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부분. 자, 이거는 좀 머릿속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at이나 ot이 쓰일 때 주로 어떤 완료나 완결된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실현됐다라는 측면의 어떤 완결, 이런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자, 미래에 실현될 것을 확신을 할 때, 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도, 자, 우리가 문법적인 표지로서는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at이나 ot이 쓰일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숙제를 안 했으니 내일 학교에 가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죽겠다라고 get이라고 하는 미래 표지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ot이라고 하는 과거 표지를 써서 미래에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표현을 드러낼 때가 있다.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t이나 ot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붙이는 거야. atot, 그 다음에 otot, 이렇게 한 번씩을 더 붙이는 표현인 건데, 자, 이것은 at과 ot에 비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과거의 사건 내용이 현재와 비교해서 다르거나 내지는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단절의 의미를 드러낼 때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엊그제 철수는 극장에 갔었다. 자, 갔다라고 하지 않고 갔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현재와 비교해서 다르다, 내지는 현재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단절의 표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붙은 용언에도 쓰이는데, 바라시보다 자, 먼 과거의 일.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훨씬 더 과거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부각시킬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고 문장체에 쓰인다 그랬어.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분은 젊었을 적에 아주 건강하였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얻엇이 쓰인 건데, 자, 이거는 지금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농구 선수였었다라는 말도 농구 선수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좀 더 먼 과거의 일이고 더 강한 과거의 의미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는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관형사형 어미의 과거 표시인데, 자, 우리가 동사 어간에, 자, 은이나 내지는 니은. 자, 받침이 있는 말은 은을 쓰고 받침이 없는 말은 니은을 쓰는데, 자, 이렇게 동사 어간에 은이나 니은이 붙어서, 자, 사건시 기준의 과거를 표시하고, 자, 그리고 의미가 결과성을 띠고 있으면 완료적인 용법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책, 그러면 지금까지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은 것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낸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앞에 있는 것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있으니까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 회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 더에 의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회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라고 하는 어떤 시간 표현을 담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체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회상해서 표현할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인데, 자, 철수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객관화된 회상일 때, 자, 이럴 때 더가 쓰인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표시가 두 번째 특징이 좀 중요한데, 주어가 말하느니 자신일 때, 자,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1인칭 나란 얘기지. 주어 자체가 1인칭 나일 때는, 자, 더가, 자, 여기에 빠졌는데 선어말 어미로, 이 선어말 어미에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야. 자, 우리가 1인칭일 때는 더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이 표현에 말하는 일을 객관화시킬 때, 이때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말하는 이가 나여도, 자, 나라고 하는 1인칭이어도 뭔가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대상처럼 표현한다면 그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문을 보면 나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더라, 뭐 나는 어제 집에서 밥을 먹더라, 이런 병신 같은 표현이 어딨어. 자, 너희도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 자, 그런데 꿈속에서,
자, 우리가 꿈속에서 내가 어제 집에서 공부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나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긴 했고, 자, 그 과정에 더가 쓰이긴 했지만, 이건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꿈속의 대상처럼 객관화되는 어떤 표현일 때, 이때는 더라고 하는 것이 더러 쓰일 때가 있더라. 자, 이런 특징을 좀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 자, 일반적으로 주관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더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지만, 이렇게 뭔가 어떤 대상처럼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대상처럼 표현할 때는 1인칭이라 할지라도 더라고 하는 어떤 이 선어말 어미를 같이 결부시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좀 알아두고, 관형사형으로 나타날 때는 던으로 쓰인다. 그래서 읽던, 읽었던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에서는 던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렇게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나 내지는 학생이던 할 때 이렇게 서술격 조사가 붙은 말에도 쓰일 수 있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이 과거 시제에서 알아둬야 되는 핵심인 거야. 그래서 과거 시제는 특히 어떤 뭐 아시나 어시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더와 관련해서가 시험 문제 출제할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더를 중심으로 좀 학습을 명확하게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와 관련해서도 자,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자,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해. 자, 일치하는 시제로, 자, 이것 역시도 종결형이나 내지는 시간부사어,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된다. 그래서 실현 방법을 보면 종결형에 의한 현재 시제. 자, 이걸 보면, 자, 동사에는 선어말 어미 는이나 니은. 자, 요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자, 동사라고 하는 어떤 이 품사가 서술어 자리에 왔을 때는 자, 는이나 니은처럼 이렇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데, 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 서술어는 시제 표시와 관련해서 현재 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붙이지 않아. 자, 그러니까 기본형 그 자체가 그냥 현재 시를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는이나 니은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붙이는 건 동사라고 하는 특정한 품사고, 나머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붙은 말이 서술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때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를 띠기 때문에 자, 는이나 니은을 붙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읽다라고 하는 동사가 왔을 때는 는을 쓰는데, 자, 여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형용사나 경찰관이다라고 하는 이다가 붙은 서술어 자리에 왔을 때는 자, 는이나 니은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발화시 관련의 어떤 시간부사인 지금이나 요즘 현재. 자, 이건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자, 이런 말이 붙어서 어떤 현재 시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와 관련된 거는 좀 신경을 써서 봐둬야 될 얘기야. 자, 미래에 일어날 동작이 확실할 때나 내지는 보편적 사실을 진술할 때 내지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항구적인 속성, 이 항구적이라고 하는 게 늘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속성을 나타낼 때도 현재 시를 사용한다. 근데 특히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나는 내일 자, 비행기로 서울에 간다라고 돼 있어. 자, 밑줄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자, 선어말 어미에는 지금 니은이라고 하는 현재 시를 나타낸 선어말 어미가 쓰였는데, 지금 여기에 시간부사어는 내일이라고 지금 붙어 있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아. 자, 일단은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문법적 표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현재 시를 나타낸 선어말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시다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물론 이렇게 선어말 어미가 현재 시가 붙긴 했지만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부사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자, 이 문장은 시제상으로 봤을 땐 미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각각의 나름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데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았다 무엇이 틀렸다라고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어. 규정 지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떤 시간부사라고 하는 표지를 중요시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문법적인 표지를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의 두 가지가 나름대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부분에서 어떤 관점을 주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느냐, 그 관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난 뒤에 시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관점 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장이 미래 시제계 아니면 이 문장이 현재 시제계 이런 문제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아. 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어찌되었든 어떤 관점을 주느냐, 그리고 이 문장은 자,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구나, 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구나, 이 정도는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 자,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할 때도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하고, 자, 지구는 태양을 돈다처럼 이렇게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보편적 사실이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항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시제를 통해서 나타낸다. 어떤 특정한 현재 시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시제를 통해서 드러낸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현재 시제의 형태는 뭐 해라차의 평서문이나 감탄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간다, 자, 읽는구나, 여기에 지금 니은이라고 하는 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평서문이나 감탄문에서 주로 쓰인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을 때는 뭐뭐 하고 있다의 형태인 동작상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동작상이라고 하는 상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 거거든. 동작과 관련된 양상인데, 자, 뒷부분에 동작상을 따로 수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보는 걸로 할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형사형에 의해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관형사형에 의한 시제는 전체 문장의 시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상대적 시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상대 시제를 얘기하면서 상대 시제가 관형절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시제, 우리가 중심 문장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관형절 안의 사건의 어떤 시간이 앞이냐 뒤냐, 우리가 이걸 따지는 게 상대적 시제였는데, 이 관형사형의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되는 시제는 상대 시제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상대적 시제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에 의한 현재 시제는, 자, 동사는 는을 붙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붙은 말은 은이나 니은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동사는 반드시 는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은을 쓴다, 내지는 받침에 니은만 쓰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 할 때도 배웠었던 부분이야. 자, 그래서 가득했다, 이 부분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데 지금 여기서 공놀이를 하는 그랬거든. 자, 그러니까 이 하는은 지금 하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였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착한 할 때 니은을 붙인 거야. 자,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붙은 말도 이렇게 니은을 붙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일 때는 는을 붙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내지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말은 이렇게 니은 내지는 은을 붙인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에 의한 시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 시제이기 때문에 바라시의 시제, 바라시의 시제라고 하는 게 절대 시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것과 일치하지가 않을 때가 많다. 자, 그래서 밑에 예문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자,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볐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장은 도서관은 학생들로 붐볐다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문장, 두 개의 문장으로 결합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붐비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읽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읽는을 붐볐다와 비교를 해보면, 자, 요것의 절대 시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맨 마지막에 지금 붐비다의 어시 붙었기 때문에 과거라고 봐야 되지만, 상대 시제, 자, 사건시를 기준으로 사건시를 보는 상대 시제일 때는 지금 붐빌 때 책을 학생들이 읽고 있었거든. 자, 읽는 중이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라는 말은 절대시제상으로는 과거지만 상대시제로 봤을 때는 현재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는 어떤 이 시제는 우리가 이 상대시제에 관련해서 머릿속에 담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상대시제와 관련된 개념을 그렇게 강조했었던 거야. 자, 마무리하면서 이제 미래시제를 좀 보면, 자,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있는 거야. 자, 그럼 바라시가 앞서고 사건시가 그 뒤에 나온다는 거지. 자, 똑같이 종결형, 그 다음에 시간부사어, 그 다음에 관형사형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실현 방법을 보면 종결형에 의한 실현 방법은, 자, 미래시의 선어벌엄이 get으로 표현이 된다. 자, 내일도 비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get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근데 이 get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미래 시제 외에도 화자의 어떤 태도라든가 관련된 추측, 의지, 가능성,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타내. 그래서 온전하게 미래만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측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 때문에 선어말 어미의 get과 문장 자체가 시제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는 게 많아. 자, 그래서 내일도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추측의 의미, 자,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의미, 그 다음에 나도 그 정도의 문제는 풀겠다는 가능성의 의미, 이렇게 get이 붙어서 시제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자, 그래서 get은, 자, 세 번째 특성을 보면 현재 사건이나 과거 사건을 추측하는 데도 쓰이며, 자, 봐봐, 현재 사건이고 과거 사건이거든. 근데 이걸 추측할 때 get을 쓴다고 했으니까 get이 미래다라고 머릿속에 못 박아버리면 현재 사건이나 과거 사건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과 이렇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생기게 돼. 자, 봐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부사어가 쓰였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get이 쓰인 거야. 지금은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자, 시간부사어인데, 자, get이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가 쓰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법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get 자체가 미래만을 나타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 이 미래라고 하는 시제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법적 기능들, 양태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일치되는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자, 행동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 get은, 자, 평서문에서는 1인칭에서만 쓰이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에서만 쓰이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도 위에 나와 있는 문법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외우고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문을 보면 적절하지 않아. 자, 그 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1인칭일 때는 자연스러운데 그 일을 네가 하겠다, 이건 너희가 봐도 이상하잖아. 자, 네가 먼저 가겠니? 라고 2인칭에서 의문문에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먼저 가겠니? 이렇게 1인칭에 쓸 때는 너희가 봐도 이렇게 어색하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되, 어떤 평서문에서는 1인칭만 쓰이고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는 2인칭으로 주로 호응관계를 이루면서 쓰인다. 자, 이곳의 어떤 특징들을 좀 알아두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에 의해서는, 자, 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나 을, 자, 요것과 관련된 건데, 자, 이 형태에서는 을도 있으니까, 자, 을에 의해서 미래시제는, 자, 여기서도 잘못 쓰였어, 미안해. 자, 종결어미가 아니고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 객과 달리 자 양태적 의미는 희박하고 단순한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거든. 자, 이 을에 의하거나 리을에 의한 것은 게시시할 때와는 달리 좀 어떤 양태적 의미는 적고 단순한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적인 요소가 끼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뭔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도서관에 갈 것이다 보다 나는 도서관에 가겠다가 더 의지가 강한 표현처럼 이렇게 양태적 의미가 강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하기도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인 요소가 낄 때는 항상 주관적인 부분이 돼서 내가 그렇게 볼 때는 생각이 그렇게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냥 이렇게 말을 하구나 정도만 너희가 알아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적인 요소가 끼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뭔가 게시 쓰일 때와 을이 쓰일 때가 좀 차이가 있구나. 자,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는 을 것인데 리을 것이나 을 것에 관련된 건데 자,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어말 어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된 게 아니고 자, 관형사형 어미 을이나 리을에다가 뒤에 의존명사 것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법 단위가 관형사형 어미만을 통해서 실현한 거나 내지는 어떤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한 게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의존명사라고 하는 문법 단위가 더 더해져서 만들어진 형태고 자, 이 형태는 보통 뭐 리을 거다, 을 거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게시 쓰일 때보다는 어떤 양태성이 좀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의미적인 부분이 끼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이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만 너희가 머릿속에 담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무엇이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문법적인 특징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자, 이 부분에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동작 상에 관련된 것들이 남아있어. 자,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시제와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 동작상 우리 마무리하면서 시간 표현 전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너희들이 복습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자, 공부한다고 수고 많이 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